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4월 19일, 한국은 4월 2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IMF에서 지금 리플사에서 IMF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 예전에도 얘 가져왔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훑어보고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IMF에 제출된 요 리플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보니까 요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놓쳤던 부분들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늘 좀 보여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보시면은 일단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고서는 이게 보고서의 앞부분이거든요. 이게 보고서의 딱 그 표지에 딱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제목은 이제 글로벌 페이먼의 변화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인터넷 오브 밸류의 활성화라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잠깐 볼게요. 일단 이분 뭐 엘리트라고 하는 분이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주셨어요. 뭐 여기 보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요 세가 사브 하이 이름도 어려워요. 이제 우리 리프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보면은 가버먼트와 그 가버먼트의 헤드 그 다음에 어 요 뭐야 규제 담당하고 있고 또 에이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플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IMF에 이제 요걸 보고서를 낸 건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인벌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세가라는 사람이 보시면은 가버먼트 레귤레터리 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의 헤드라고 이제 보여져 있고 이제 아시안 퍼시픽에 대해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리플라고 써 있죠. 그래서 리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깊게 이분을 막 파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봐야 될 부분이 이분은 10년 동안 10년 동안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다고 해요. 이제 핀테크로 옮기기 전에 뭐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리플사의 그 매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매니지하고 리드를 하고 있대요. 바로 리플의 관련된 그런 정부들과 그 다음에 센트럴 뱅크 이제 글로벌 마켓 글로벌 정책 마켓 이제 그 아시아 퍼시픽하고 미들이스트하고 여기서 이제 요런 중앙은행과 글로벌 정책 마커들과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과 지금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바로 페이먼의 혁신, 그다음에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앙 그 뭐야 중앙 아시아와 미들이스트와 아시아 퍼시픽 정도의 태평양 지역의 관계를 맡고 있는 총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가 사브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IMF에 직접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여기서 리플 XRP라고 쳐봤습니다. 리플 치면은 뭐 리플 이펙트라고 해서 파급 효과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꼭 XRP를 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다 뉴스 기사들이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시죠? 2018년 12월 4일 2018년 12월 4일에 세가라는 분이 세가 여기는 너무 세가 사브 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2018년 11월 13일 결국은 지금 2012년 2020
이거 3018년? 네,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3018년이라고 되는데 2028년이에요. IMF에서도 오류를 하는구만. 오류를 내는구만. 여기 보면 3018년이래요. 2018년입니다. 2018년. 여기 나오죠? 2018년. 여기 뭐야? 잘 좀 적지. 여러분, IMF에서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말하다가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깜짝 놀랐어. 자, 아무튼 2018년 11월 13일에 이제 나온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요. 분명히 요 세가라는 분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IMF에 가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죠. 이제 볼 수가 없지만 2018년 벌써 2년 전에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고서거든요. 이제 보고서는 제가 이제 맨 앞에 가져왔던 거와 똑같죠. 리플 트랜스포밍 글로벌 페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대충 가져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둘러서 보니까 요 활성화, 인터넷 오브 밸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좀 자세히 쳐다봤죠. 쳐다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인터넷 오브 밸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보들이 오늘날 정보들이 이동한 것 같이 이제 머니를 이동하는 전 세계의 그 세상에 머니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성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결국 머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적 프로토콜은 바로 모든 머니들을 이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죠. 이제 그런 기술인데 인터넷 오브 밸류 하면은 거의 인터넷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치가 정보와 이런 가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돈을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예요. 이게 미션이래요. 미션. 빵영도 리플사의 목표가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했죠. 인터넷죠. 근데 이게 과거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단지 X 라피드, X 커런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리플렛, ODL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게 다시 알려드리는 이유는 강조되는 부분이 리플사가 최종 목표하는 그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ODL이 아니라는 거죠. ODL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한 부분이다. 분명히 빵형도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눈에 보여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져오게 된 건데 리플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봤을 때 이건 과거예요. 2018년. 2018년이니까 두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었던 거죠. 엑스커런트, 그다음에 엑스라피드. 오늘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엑스커런트 좀 나오는데 이것도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스라피드는 아시는 분 있죠? 엑스커런트는 XRP 코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브릿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리플렛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코인의 활용 없이 보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근데 코인으로 하게 되면 더 빠르죠. 3초면 끝나니까. 그래서 엑스래피드는 XRP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요거 이제 스텝을 봤을 때 해외 송금을 보냈을 때 관련된 이런 내용이에요. 1 스텝, 2 스텝, 3 스텝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중간이 더 있죠. 사실은 더 있어요. 만약에 더 어려운 지역, 멀리 있는 지역을 가게 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있던 은행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딜레이가 되는 게 2에서 4일 정도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상이 언제지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리스크는 이제 페이먼트 트래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게 된다는 게 이제 리스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수료나 이런 토탈 비용들이 이제 우리 보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되어 있냐,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돈이 요 수수료가 매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단점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리플의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쑥 넘어가고요. 쑥 넘어가고 이거 좀 중요해요. 리플렛인데 이제 보시면은
인터뱅크 페이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뱅크 페이먼. 그다음에 은행들 간의 그 페이먼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런 전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터뱅크 모든 뱅크들의 페이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뭐 전문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리플렛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죠. 은행들 보이고 다 서로 엮이면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페이먼, 바로 이제 해외 송금 같은 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보시면은 요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여러분, 인터넷저가 2018년에 2019년부터 이제 출시가 제대로 되고 2019년부터 적용 단계를 시작이 했거든요. 이제 인터넷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2019년에 출시가 되고 2019년에 적용 단계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저가 이때 2018년 12월 거의 만들어질 때죠. 이때 인터넷저로 기반으로 됐다. 바로 요 커넥션하고 코디네이트 레저, 바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레저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를 바로 이제 인터넷저로 기반으로 했다. 바로 이제 결국 보면은 리플렛이라는 것은 인터넷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걸 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플렛, 뭐 ODL하고, 여러분 ODL하고 뭐 리플렛하고 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따로 봤거든요. 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따로 봤어요. ILP 맞죠? ILP 따로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주중에 한 부분이 리플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댓글에서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리플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 도대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리플렛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종 목표는 인터넷저로 간다. 이런 보고서를 딱 봤을 때도 인터넷저 기반으로 된 게 바로 리플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또 보게 된 거죠. 보여지게 된 거예요. 눈을 좀 다르게 바뀌어서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인터넷저 안에 리플렛, 그 다음에 ODL에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리플사가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터넷저, 바로 XRP의 활용, 결국 XRP의 그 생태계 넓혀가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최종 목표는 모든 돈들을 그 통영화하도록, 모든 돈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리플사의 목표다. 그러니까 꿈이 굉장히 크죠. 지금은 은행 시작 단계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저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뱅크들이 이제 자신들의 레저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암호화를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이 암호화 자산들을 이제 활용하는 걸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 뉴스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IMF하고 뭐 리프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도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예전에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 있지만, 지금은 그 뭐예요? 예전에 IMF에서 총재였던 크리스 리가르드가 이제 있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리플 빵영하고도 만난 적이 있고,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렇게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보시면 리플렛 어드바이저 보드, 그리고 룰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가버먼트 어드바이저 보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가버넌스 어드바이저 보드인데, 정부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가버넌스 자문위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부겠죠. 가버넌스니까. 가버먼트인데 이제 가버먼스면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커머셜, 상업적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규칙하고 기준들이
다 지금 죄송합니다. 개발이 되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멤버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멤버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뭐 지금 일하는 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요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이야기는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때 2018년 12월 13일에 보고서에도 리플사에서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IMF에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떡하니 멤버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예전에 이런 것만 잘 봤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내려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봤었거든요.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단지 뉴스만 안 나왔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회로라는 핑계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그냥 보고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일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런 보고서에도 딱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공식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약간 희망회로 같은 이런 소식들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칙 같은 것도 있죠. 바이칙 같은 것도 이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증거도 있고 맞는 증거도 있는데 이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딱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고 이게 정말 이제 뉴스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증거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식 듣고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확정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믿으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양하게 들으시고 유튜버도 다 많은 분들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또 한번 말씀드려보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용 케이스 이제 나오는데 케이스 스터디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SBI 이제 나옵니다. 이제 SBI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SBI하고 타일랜드 송금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의 볼륨이 2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한 달 넘어서 한 달 만에 이제 2배 이상 볼륨이 증가했다 이런 것도 나온 거고 그다음에 산텐더르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워 커스터머 스냅샷 이렇게 나오는데 여태껏 나왔던 거 그쵸 보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봐도 벌써 이게 멤버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공식적인 뉴스만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식적인 뉴스죠 사실 그렇죠? 스탠다드도 딱 나오고 산텐더르도 나오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뭐 딱 나오죠. 뭐 예스뱅크가 좀 이제 이게 어려워서 없어지긴 한 것 같은데 MUFG 그 다음에 시안뱅크 뭐또 많이 나오죠. 엑시스뱅크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60개 플러스의 그 같이 있던 그 협약대 은행들과 리플사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많아졌죠. SBI에서 멤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이먼의 플릭션 같은 게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줄어들었다. 이제 엑스래피드 이게 엑스커런트인가요? 엑스래피드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뭐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퓨처의 그림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넘긴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이제 미래에는 요 디지털 에셋 바로 XRP로 요 모든 종류의 화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것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X래피드를 좀 더 자세하게 펼쳐져서 요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결국은 XRP 레저 보이시죠? XRP 레저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또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이라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엑스래피드 페이먼트 플로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이제 샌드 보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교환을 해주고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소 같은 경우에 뭐 비트엑스 같은 경우에 다 ODL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비소에서 요 달러에서 멕시코로 가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이제 근데 이제 XRP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바로 90초 만에 되는 거죠. 토탈 이제 트랜잭션 타임이 2분 안에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나중에는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플의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혁신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은 규제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규제자들 40명 플러스 규제자들하고의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잉글랜드 뱅크에 이제 나오죠. 이제 리플사가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요 리얼타임 뭐 글로벌 서비스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이 정보들을 위해서 리플사 선택을 했다. 잉글랜드 뱅크가 선택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안 모네터리 어토리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위해서 리플의 활용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더럴 리저브 페스터 페이먼 여기서 이제 리플사가 선택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도 봤을 때도 그 연방 준비은행에서 리플사가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페드 나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리플사가 연결된 거 아니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런 거 봤을 때도 보고서 봤을 때 리플사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연관이 많이 깊다. 페드하고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IMF에서도 리플이 선택되어졌다. 바로 서브 되어지는 거죠. IMF의 높은 레벨 고위 그룹에 핀테크 위에서 IMF 높은 고위 그룹 자문 그룹에서 리플사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미 다 짜여진 그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2018년이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아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보죠. 센트럴 뱅크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이제 리플과 함께 이제 일을 한다. 그렇죠? 딱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렛 위에서 글로벌 페이먼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P2P 크로스 볼더 페이먼 쭉 나오고, 보시면은 인터넷적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인터넷적 레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들도 리플렛에서 이렇게 뭐 중앙은행들 뭐 그 다음에 그 국내 네트워크 이거 연결해가지고 각 센트럴 뱅크에서의 연결고리도 리플렛으로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28년에 나온 거예요. 2018년에 나왔는데, 저는 좀 눈여겨볼 게 바로 2018년에도 인터넷 오브 밸류의 활성화를 강조를 했다. IMF 보고서에서.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게라도 방송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좀 오후에 할 일이 좀 있어서 그거 할 일 하고 저녁쯤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찾아보고 또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